도대체 어떻게 여행을 해야 영양가가 있을까? 오늘은 여행의 본질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거를 정리를 했고요. 시간이 좀 되면 여행의 방법과 그 어떤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추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거는 너무 좀 추상적이고 좀 광범위해서 수학 공식 푸듯이 이거는 이거다라고 좀 제시하기도 어렵고 또 뭐 3박 4일 밤을 새워 얘기해도 끝날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뭐 한번 본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행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래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여행의 본질은 결국 세 가지로 압축하고 요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첫째는 누구와, 두 번째는 짧고 아름다운 추억, 세 번째는 가치에 소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생뚱하게 그게 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술을 못 먹어가지고 그 다도를 좀 기웃거린 적이 있거든요.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그 다도에 가니까 이제 뭐 공부하다 보면 뭐 여러 사람 만나면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차 이야기, 보이차다, 뭐 중국의 백차다, 서호 용정이다, 또 뭐 무의 암차다, 뭐 10대 명차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자사오가 어떠고 저떠고, 뭐 누가 만든 닭이가 명품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어디 내가 찻집에 갔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자로 다 글을 쓰는 걸 봤는데, 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라노, 그 화두라고 하나요? 그런 글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수여좌, 말뜻 그대로 하면 누구와 앉아서 마시느냐, 이거거든요. 야, 그때 내가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와, 이게 여행하고 똑같다. 여행도 누구와 함께 여행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같은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내가 찍는 사진, 우리가 그 어떤 테마 여행 이런 거의 가치를 알고 서로가 하는 그 사진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서로 얘기할 수 있다면 이건 좋은 여행의 벗이다. 이런 여행 동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여행이고 좋은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어느 호텔에 자고 그런 거는 부수적이다는 것이지, 내가만 그래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도 그래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내가 좀 공부 좀 하려고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이게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여행의 기술이라고 쳐놨는데, 여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자기가 그 친구와 그 바베이도스라는 그 섬에 놀러를 갔는데, 그 굉장히 지중해 아름다운 섬이죠. 그런데 그 간식을 먹는 것 때문에 친구가 좀 실랑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실랑이를 딱 하고부터 기분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서로. 근데 그 바베이도스의 그 아름다운 해안, 야자수 이런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다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아름다운 풍경, 뭐 맛있는 음식 다 의미 없다는 거지. 그 신미한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다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런 걸 이제 여기 좀 알랭드 보통이 글을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유명한 작가나 뭐 나나 다 느끼는 거는 비슷하구나. 그래서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이게 여행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다. 그리고 두 번째, 짧고 아름다운 추억이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난 늘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 책에 보면 그 영국 그 1800년대 시인인 그 개관 시인이죠, 영국에 그 윌리엄 워즈워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좀 어린 시절을 좀 외롭게 살았죠. 그래서 나중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뭐 여동생하고 이렇게
자기가 살던 그 글라스미어인가 그쪽에 어떤 호숫가를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봄에 이제 수선화가 피잖아요. 겨울물 따라 올라가는데 수선화가 옹기종기 꽉 피어 있는데 천송이가 넘고 만송이가 되는 수송아들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움직이면서 그 물결에 이렇게 그늘을 지으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때 본 모습이 너무나 기억에 오래 남고 아름답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도 썼고 또 그게 자기가 런던을 생활할 때 런던 도시 생활이 빡빡하잖아요. 도시 생활하고 외롭고 어떤 물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런 거를 제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시인이나 여기 알랭드 보통 유명한 작가나 내 것처럼 이름 없는 촌부나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구나. 별 사람 없구나. 단지 뭐 세상에 좀 이름을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 그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제가 그걸 왜 이걸 이렇게 공감을 하냐면 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2009년도에 몸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외롭고 좀 우울했었어요. 그때 떠난 게 라다크 여행인데 라다크 이제 가려고 마날리에서 이 집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해서 먼지를 마시면서 이렇게 산 정상을 향해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저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는데 그 아름다운 기억들이 뇌리에 쫙 몇 초씩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다크에 도착해서 또 판공초 호수를 가는데 그 판공초 호수에 파란 물결 있잖아요. 그 고산지대의 물이 여기 물하고 다르잖아요. 굉장히 파랗죠. 그는 이제 빙하물이라 가지고 그 아름다운 물과 황한 그 아름다운 산맥과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이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또 밤에 이렇게 바라본 그때 자면서 은하수를 봤는데 그런 짧은 그 기억들이 뇌리에 남아있고 지금도 한 17년이 됐죠. 근데도 한 번씩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제 또 직장을 다닐 때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할 때 한 번씩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뇌리에서 살아나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분해해 주는 것들하고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시쯤 돼가지고 그 지하철로 이렇게 갈 때, 아이고, 힘들잖아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이고, 또 뭐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터벅터벅 힘없이 갈 때, 그런 생각이 떠올라면 다리에 힘이 또 들어가고 집으로 가는 내 발걸음이 훨씬 가볍고 힘이 좀 힘차게 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짧은 기억들이 상당한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하거든요. 그건 이제 각자의 어떤 취향에 맞는 게 그 짧은 기억들이 뇌리에 박혀 있겠죠. 저는 뭐 하여튼하고 그래 황량한 산맥, 그 아름다운 풍경, 그런 모습들이 참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나의 스트레스를 분해해주고 그래서 짧은 기억들이 여행의 본질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가치의 소유화.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사람이 누구나 약간의 욕심은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면서 뭐 없는 척 이렇게 좀 군자처럼 성인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좀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처럼 그냥 까발려가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표현의 방법인데 누구나 나는 조금 욕심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행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뭐 찍어가 인스타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여행에 가서 그걸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이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의 소유하는 여행을 가서 즐겁고 즐거운 모습을 볼 때 그 가치를 소유를 해야 되는데 그 소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이 많지만 저는 이제 내가 공감하는 부분에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알랭드 보통의 이 책에 누구를 인용했냐면 존 러스킨이라는 1800년대 영국의
미술 가면서 뭐 비평가라는 존 러스킨이라는 분을 한 말을 인용을 했는데, 그분은 가치의 소유를 어떻게 하느냐면 대생을 한다. 대생이 어떤 풍경을 그릴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죠, 대생은. 그리고 이제 사진은 아니다. 그분은 나는 사진을 찍는데, 이거 보고 내가 나는 그러면 이제까지 헛일 했나 싶더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은 아니고 대생을 해야 그 가치를 소유를 한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네요. 저는 그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러스킨은 이제 공작새를 보더라도 공작새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공작새의 부리, 깃털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양 같은 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대생을 해내면서 그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보는 즐거움, 또 여행 갔을 때 풍경, 또 그렇게 하나하나 대생을 함으로써 여행의 재미를, 가치를 소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생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이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대생을 못하면 글쓰기도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묘사를 하는 거지. 글로 나무 이파리가 뭐 둥글고 뾰족하고 나무의 뭐 껍질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말로 이렇게 정밀하게 하면서 그걸 느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이제 흑백 사진을 할 때 제가 인화를 해보면서 좀 그런 인화를 함으로써 내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본 책이 뭐냐면 필립 포크스의 그 사진 강의 노트, 뭐 존 버거의 뭐 바라보기, 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인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롤랑 바르트 책하고를 내가 좀 봤는데, 그때 필립 포크스가 뭐냐면 필립 포크스가 막 바라보기만 하는 거야.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바라보는 거야. 사진을 한 컷 찍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컷 찍는 거지. 그때의 하루 종일 바라본 모습, 아침에 저녁까지 햇살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빛의 강도가 다르니까 그늘진 모습도 다르고 바람이 다르니까 그 모습도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사진을 찍어야 진정한 사진이다. 그런데 우리 여행자들이 뭐 여행 가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나요? 빨리 보고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머릿속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래밖에 안 돼가지고 이래밖에 사진을 못 찍지만 언젠가는 내가 돈 많이 벌고 시간이 많으면 자유여행가가 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그 관찰하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만 그때부터 품어왔는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 어쨌든 그러면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필립 포커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은 존 러스킨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진으로도 여행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건 제 생각은 그래요. 나는 왜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건 내가 잠깐 내 실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그때 이제 실크로드 여행을 갔었어요. 뭔 모르고 그냥 실크로드 막 낙타가 막 대상들이 끌고 가고 막 사막에 폭풍 회오리 치고 대상들이 낙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실크로드를 갔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옛날 이야기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죠. 그런 건 없고 이제 다 차로 운송하지 누가 낙타로 운송합니까? 내가 너무 순진했지. 근데 그때 함께한 우리 여행을 같이 간 길벗 중에 우린 다 사진을 찍는데 한 분이 스케치북을 들고 왔더라고. 스케치북을 들고 온 게 좀 특이하더라고. 다 사진을 들고 오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실크로드의 길에 보면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시골의 오일장 있잖아요. 그걸 바자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게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야. 그 사람들 모습도 이국적이고 그렇게 양 막 이렇게 몰고 다니는 모습, 양 파는 모습, 이발하는 모습, 그런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는 이제 좀 사진을 이렇게 좀 찍었죠. 흑백 사진을 찍어서 이날을 이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좀 관찰을 해가면서 찍기는 찍었는데 아무리 관찰해봐야 뭐 사진 한 건 찍는데 뭐 5분이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함께 간 그분은 스케치북을 딱 펴놓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는 다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래 내가 시장 한 바퀴 이렇게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찍고 와도 그 자리에서 계속 그리고 있더라고. 그래 뭔가 내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뭐 우리가 저녁 먹으면서 물어봤지. 그 그리는 게 뭐 내가 뭐 스케치입니까 대생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크로키를 하더라고. 난 또 이게 난 그때 더도 보도 못한 거야. 크로키는 또 뭘까 이래 생각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크로키는 대생하고 좀 다른 게 대생은 면밀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건데 크로키는 그 움직임의 동선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좀 민첩하게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참 취향이 다르고 사람이 즐기는 맛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여행 가서 가장 아름답게 여행을 즐기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5시간, 뭐 10시간 앉아서 그림 그리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딱 말뚝박고 하루 있는 게 이게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것도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 사람 어울리 다니다 보니까 가자 그럼 가야 돼요. 그런데 마음만큼은 한 군데 딱 자리 잡아가지고 음악 듣고 한 몇 시간씩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다가 필립 포커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바라보기 하다가 사진을 찍고 싶어요. 음악도 듣고. 근데 이제 그림을 배워보고 싶진 않아요. 나는 이게 내가 젬뱅이란 걸 나는 예체능에 완전히 젬뱅인 걸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가치의 소유는 대생이다. 그러나 나처럼 그림에 조주가 없으면 나는 사진을 찍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필립 포커스의 그 바라보기 존 보거가 말한 대로 여러 각도로 방법으로 바라보는 걸 거기와 사진을 좀 잘 조화롭게 하면 조금의 어떤 가치 소유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행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밥 먹으러 갈 때 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빼먹고 싶어가 제가 칸닝페이퍼를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행의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여행의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 그렇죠. 비행기, 자동차 타고 이렇게 멀리 가는 걸 여행이라 크죠. 동네 도는 걸 여행이라 잘 안 크죠. 그것도 여행은 맞긴 맞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여행 방법이 있고, 그럼 또 다른 여행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게 이 책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 소개하는 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그 18세기 말, 1700년도 말에 그 프랑스의 사베르라는 사람이 고안한 그 침실 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낸 책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침실 여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행하는데 이 파자마 하나만 입고 침실에서 그냥 이것저것 보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상상 여행이죠. 상상으로 하는 그 여행이죠. 그래서 그 상상 여행은 또 위스망스라는 사람이 쓴 거꾸로라는 소설에 보면 대제생트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귀족이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이제 런던으로 여행 가려다가 열차까지 가서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여기 이 책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제 그 공작이 대제생트 공작은 힘들게 그냥 사람 빠글빠글 거리면서 냄새 나는데 이런 게 돌아다니고 말이야 힘든데 여행하냐. 또 옛날에 우리 친구들 등산 싫어하는 친구인데 등산 가자 하면 그거 올라가서 내려올 건데 땀 흘리고 올라가냐, 그냥 안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친구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행 가봐야 뭐 볼 거냐, 그냥 사진 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 대대성타 공작이 딱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런던에 힘들게 가냐, 런던에 가는 기차표, 런던에 가는 런던의 좋은 풍경 사진, 그리고 런던의 영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맥주병 여러 가지를 방에 놔놓고 그냥 누워서 상상 여행하는 게 훨씬 영국 여행이 좋은 여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여행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이제 요즘 21세기 이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와서는 그게 결국 랜선 여행이죠. 저도 이거 한 번씩 랜선 여행을 하는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휴가가 내 마음대로 못 나는 거죠. 휴가 가고 싶어도 막 가을에 엄청 바빠요. 근데 여행은 가을에 가야 제맛인데 내가 가을에 여행 못 가면 내가 직장생활 31년 했는데 가을에 여행 가본 적이 없어. 딱 한 번 빼고 내가 휴직할 때 빼고는 31년을 여행하면서 가을에 여행을 못 가본 거야.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왜? 가을이 제일 바쁘니까. 뭐 간다고 뭐 직장에서 죽이진 않겠죠. 근데 사람이 이게 염치라는 게 있잖아. 부끄러움. 내가 또 소심하고 간이 작아서 못 갔어요. 그래서 가을에 막 갔어요. 또 우리 황 작가 여행 갈 때 꼭 카톡을 보내요. 이번에 무슨 뭐 티베트 고원으로 간다. 뭐 어디 야칭스 가서 뭐 불교 행사를 보러 간다. 아, 내가 너무 사진 찍고 싶은 그런 전경을 그 약을 올리면서 여행을 떠나고 나면 막 그날부터 몸살이 나는 거야. 열받아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 뭘 하냐. 집에 가서 그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컴퓨터 모니터를 켜서 또 유튜브 영상 많잖아요. 막 종목별로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뭐 풍경이면 풍경, 먹방이면 먹방, 뭐 다큐멘터리면 다큐멘터리 그걸 골라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제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리니까 이제 TV를 사는 거야. 큰 TV 사놓고 크게 화면을 보는 거죠. 아무래도 크게 보면 좋잖아요. 나는 그래서 TV가 우리 집 TV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없어. TV 사가지고 그 TV는 유튜브 보는 형이야. 넷플릭스 보고. 그래서 이게 랜선 여행이 어떻게 보면 상상 여행이죠. 반은 상상 여행인데 나는 이 랜선 여행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제생터가 한 그 상상 여행, 그 사베르 간 심실 여행도 여행이다. 그 당시에 벌써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다. 이걸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난 이런 여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또 간혹 뭘 하냐면 이런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필름 여행이라는 걸 좀 했어요. 이건 내가 이름 붙인 건데 그 필름 여행은 뭐냐면 나는 흑백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어떤 사진의 디테일을 보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흑백 사진을 비닐 종이에 중성지에 넣어가지고 따복따복 함에다가 쟁겨가지고 이마에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파미로 고원 여행이 그리울 때는 그 필름을 꺼내는 거예요. 그 필름을 꺼내서 침실에 누워서 그 필름을 빛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룻배로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필름의 그 모습이 탁 나오고 디테일이 보이면서 그때 그 사진을 찍을 때의 전후 그 광경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모습이었지. 요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뭐 무릎을 이렇게 꿇고 뭐 이렇게 찍었지. 뭐 그런 사진을 찍을 때의 그 셔터 누를 때 그 순간이 쫙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그때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여행의 본질의 두 번째 그 짧고 아름다운 기억 그거예요. 그 필름을 보면서 그런 기억 속에 또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필름을 이렇게 룻배로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즐겁더라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이제 여러 여행이 있죠. 아까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꼭 멀리 가는 거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여행이라는 게 꼭 멀리 가는 것만 여행이 아니죠. 뭐 여행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여행이 있죠. 자기가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동네 산책도 여행이고 어떤 마음으로 동네를 산책하느냐, 내가 뭐를 자세히 보느냐, 어떤 느끼느냐에 따라 여행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동네면 어떻고 디자인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아까 요 대제생터 국작처럼 방 안에서도 하는데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충분한 여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뭐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게 돈 많아가지고 해외로 가는 그런 뭐 가진 자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생각만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여건에서 충분히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여행의 재미고 본질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행의 기술은 우리가 여행의 기술 크니까 열차표 어떻게 사고 비행기표 어떻게 끊고 이런 거는 기술의 테크닉이죠. 그거는 그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고 그러고 요즘 아고다다 트립닷컴이다 이런 게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건
근데 여기 나도 처음에 알랭대 보통의 체력이 여행의 기술, 여행 기술 이거 뭐 대단한 거냐 싶어가지고 근데 제목이 보니까 더 아트 오버 트래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산 거예요. 테크닉 같은 안 샀지. 이분이 이제 여행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써놓는데 그 중에 내가 이제 공감 가는 부분 두 가지만 뭐 추려서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요거를 참고를 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하면 여행이라는 게 아까도 제가 실크로드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절대로 제 경험상 기대만큼 안 온다. 기대가 100이면 가보면 뭐 60, 70이나 오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기대와 다르다. 이거는 이미 알고 떠나야 되죠. 그래서 여행에 가기 전에 너무 이렇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죠. 그래서 여행의 즐거움을 어떻게 느끼느냐. 가기 전에의 호기심과 설레임으로 여행의 즐거움을 50%를 뽑아내야 돼요. 왜? 실제로 가면 100을 못 뽑고 50%, 5, 60% 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이제 여행을 할 때 꼭 책을 봐요. 내가 유튜브에 수도 없이 이야기한 이 책. 책자랑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내가 옛날에 실크로드 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이 책을 사서 계속 보는 거야. 실크로드를 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낙타가 막 행렬지에 가는데 사막 모래바람이 치고 터빈들은 막 카라반들이 막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막 이 실크로드의 악마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계속 설레움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런 모습을 사진 찍어야지, 이런 모습을 사진 찍어야지. 그 설레임과 기대가 여행의 절반이 넘더라고, 내한테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실망해버렸죠. 실망했다는 거는 기대에 비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지. 상당히 좋았어요. 실크로드 여행은. 제가 파미르 여행 실크로드 등에 완전히 영혼이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행의 기술은 가기 전에 독서를 하든 인터넷을 찾든 내 여행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거기서 최소 50%는 돈 좀 뽑아야 된다. 그게 여행의 기술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유럽에 루브르 박물관도 보고 건축물도 보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나는 아름다운 유명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이국적인 모습에 우리가 재미를 느껴야 된다. 나는 그때 해외 갈 때 실크로드 쪽에 가니까 무슬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위구르들이 꼬글꼬글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열차에 내리면 간판부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간판 돌아다니는 택시에다 차 모양부터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경운기가 안 돌아다니고 당나귀를 이렇게 때리면서 당나귀 뒤에 수레를 해서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국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이렇게 감동 있게 와닿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풍경도 좋지만 이국적인 거 하나하나, 심지어 식탁에 놓인 숟가락 하나까지도 다 너무 여행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에드워드 호퍼인가 그분 내가 그림 전시전을 그때 한번 봤나? 그때 보니까 에드워드 호퍼가 그런 걸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유소 기름 넣는 거 이런 거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열차표 잡고 기다리는 거,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에드워드 호퍼의 그림이 보면 그런 모습들이거든. 그러니까 좀 남들이 감동하지 않을 그런 모습에서 그림을 그렸더라고. 에드워드 호퍼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좀 고독하고 우울해비고 혼자 여행하면서 많이 좀 고독하신 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좋으면서도 그림에서 느끼는 그 기분, 혼자 외로이 여행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여행을 하면서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그것도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책 선전 좀 하는데 2012년도인가 제가 그때 사진집을 발간했어요. 그 사진집 이름이 뭐냐면 주목받지 못한 순간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이제 영어로는 Unnoticed Moments, 주목받지 못한 순간들. 그 2012년도에 내가 그때 사진책을 냈는데 솔직히 뭐 별로 안 팔렸어요. 왜? 내가 유명 인사가 아니잖아요. 이름도 없고 뭐 잘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사진책 한번 낸다는데 이의가 있어가 책을 내봤는데, 그 당시에 낼 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그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글로 좀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주목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여행의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두 번째를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제 알랭드 보통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흐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 그 프로방스 지역에 고흐가 그 그림을 보기 전에는 그 프로묵사 지역에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그 오래 있었지만 고흐가 그림으로 해서 그 사이프러스 나무가 유명해졌죠. 그 정도로 유명한 작가와 예술가가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일깨워지고, 또 그 작가와 예술가가 그 지역을 상당히 좀 유명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제주도 아는 형한테 놀러 갔을 때 그 성산일출봉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뭐 성산일출봉이야 제주도 간 사람 다 보잖아요. 아름답죠. 근데 예전에 그 뭐 드라마 있었나, 뭐 이병헌이 나오는 그 아이리스인가?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촬영을 했는 것 같아. 그러고부터는 제주도 가면 성산일출봉을 가면 거기를 막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쪽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고흐가 그 까마귀 나는 밀밭 그리고 고흐가 그림 그렸던 데가 그 여행자들에겐 성지가 됐죠. 거기 가는 사람은 무조건 들르잖아요. 카페하고 그런 식으로. 나도 그거 가보고 싶은 거야. 나 프랑스를 가면 나도 고흐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프랑스 가면 뭐 까마귀 나는 밀밭 그 그림을 그린데 가보고 싶어요. 물론 가봐야 그 그림만큼은 안 좋겠죠. 그래도 가보고 싶어. 왜 그러냐면 그 여행을 갈 때 여행의 장소에서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그렸고, 유명한 그 철학자가 거기 살았고, 또 유명인이 거기서 생활했고, 그런 거는 여행자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고 뭐 좀 내가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근데 가면 그냥 갈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지역을 갈 때 어떤 지역에 대한 역사와 예술과 그 지역에 좀 유명했던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의 어떤 문학 성향이라든가 그림 성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면 여행의 즐거움이 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행의 기술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당장 생각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잡다하게 뭐 내 머릿속에 이렇게 엉켜 있는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두서없이 얘기해 봤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뭐 공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만 제 유튜브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떻게 뭐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